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그 의원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유휴 공유지, 쉽게 말해서 놀고 있는 땅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재생산하는 그런 뭐 시스템을 갖추자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걸 활용을 하면 될까요? 우선 저희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경기도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들을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부지에 태양광 등 이제 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하게 될 텐데, 사실 이 과정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도민들의 참여입니다. 아직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의 부족, 또 여러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오픈되어 있는 공유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민들의 이익과 어떻게 연결하냐, 이게 또 중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도민 펀드 등 또 뭐 탄소 관련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거든요. 재생? 그거 썼던 거 또 한 번 쓴단 말이야? 그 일단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 참여가 가장 중요한데, 박사님, 도민 아리백 관련 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네. 그 경기 도민들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후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거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노력들이 있을 수 있죠. 거기에다가 합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도민들이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정책의 출발점인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리백 마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리백 마을이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 마을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전력자리 뭐 10만 가구라든지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이라든지 이런 아리백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들을 많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리백 탄소 포인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서 만들어낸 베네핏에 의해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아리백을 처음 들었을 때 가수 REF가 또 나온 줄 알았거든요. REF가 아리백이 뭔가 그만큼 이제 홍보가 더 안 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의원님, 그러면 이 도민들이 이제 이 아리백이 무엇인지 좀 약간 바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생활에 실천하게 만드는 홍보 전략 뭐가 있을까요, 이게요? 아직 홍보는 부족할 수 있지만 도민들의 인식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21년도에 진행했던 그 한국 갤럽과 그다음에 해외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벌 네트워크 윈에서 합동 조사했던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성 관련된 인식 설문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34개국 중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그만큼 도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기후 위기와 그리고 탄소 중립과 알리백에 대한 인식은 상당 수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결할 문제는 그러한 도민들의 인식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그러면 그 아리백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실생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제가 도의에서 근본 행가함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시지역,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도시지역, 도시라고 하면 한 전체 면적의 한 2% 정도를 차지합니다. 면적은 2%지만 전체 산업 생산, GDP에는 80%,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 사용은 70% 이상입니다. 적어도 경기도에 있는 이 도시 지역에 있는 옥상, 삼겹살 구워 먹는 그런 옥상을 이제는 이걸 개인의 사적 공간을 넘어서 가지고 공공을 위한 어떤 태양광에 대한 권한, 그러니까 최근에 그 여러 국가에서는 솔라라이트라고 해가지고 태양광에 대한 권한들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도시의 형태 안에서 어떤 권한과 조금 정책을 수정하면서 이 도시 안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도민들의 익숙 수준까지 저희가 정책적으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OX 퀴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RE100을 달성한 기업은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들어주시죠. 달성한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충격적입니다. 없다? 아니, 그럼 박사님, 정말 그럼 우리 기업에서 RE100 현황은 어떻습니까? 글로벌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이제 37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7개 정도가 있습니다.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뭐 하이닉스, 삼성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경기도에 한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50개에서 쓰는 이런 숫자만 들으면 별로 안 되겠네 생각이 들지만 이 50개의 기업들이 대부분 제조 대기업이거든요. 이 대기업에 쓰는 전력량이 경기도가 1년 동안 쓰는 총 에너지의 20%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와, 5분의 1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건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박사님 앞으로 이 기업에서 아리백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 아리백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리백을 하게 된 이유가 대부분 자기들이 만드는 물건들을 최종 소비자 공급망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최근에 아리백 대상 기업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68%의 기업들이 자기의 물건을 사가는 고객사로부터 아리백을 이행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제 의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근한 예로 경기도에 있는 이제 LG 이노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애플에 카메라를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네. 애플에서 요구에 의해서 2030년까지 아리백을 시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즉 지금 글로벌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리백을 뭐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열린 제17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아리백 정책에 맞춰 개회식이 진행되었다. O일까요? X일까요? 들어주시죠.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의원님? 경기도에는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아마 그 행사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많은 전시 물품,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일회용품,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전력들이 사실은 마구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알리백에 맞춰서 이러한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쓰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본 고양시에서 개최된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과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회식은 모두 이처럼 재생에너지와 다회용품을 사용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전시장 9제곱미터 크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양이 270kg라고 합니다. 어쩌면은 작은 부분일 수 있겠지만 공공에서 그리고 경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에 조금 더 친환경 에너지와 다회용품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리백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특히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필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정책적인 보완, 정책적인 뒷받침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우리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 정책, 이 지원,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그 최근 정부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목표치를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RPS 비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관련 사업비를 좀 줄이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시급한 경기도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경기도는 지자체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부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거나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건 지자체 임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지금 아리백 비전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방향에 맞춰서 틀림없이 추진이 되려면 도민의 어떤 지지가 필요한데 역으로 얘기하면 도민의 지지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도민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이런 부분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가 지금 아리백 정책 실현을 선도를 하고 있는데 임 의원님 그러면요. 네. 관련된 조례 같은 게 있을까요? 경기도에는 탄소 중립과 또 이 알리백 관련해서 크게 한 5개 정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 방향을 담은 경기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가 있고요.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예산이나 기금들을 기후 변화에 맞춰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에 담는 근거를 만드는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예산이 필요한데 그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경기도 기후 대응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에너지에 관련된 여러 복지가 필요한데 경기도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기후 변화 대응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주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조례를 지금 12월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보다 경기도가 마련해 주신 조례안이 상당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네.
자, 박사님,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거든요. 이 아리백 선진국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좋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선언을 했는데 이제 경쟁 기업인 TSMC보다는 한 2년 정도 늦은 거거든요. 네. TSMC가 2년 빨리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덴마크의 풍력 발전으로부터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이제 대규모로 사들이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밑바탕에는 그것들을 가져오면서 써야 되는 여러 가지 송전망의 사용료를 90% 정도로 깎아준 대만 정부의 네,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리백을 이행하고 하는 것들은 기업이 할 일이지만 그것이 실현 가능하게끔 하는 것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 없이는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경기도가 흔들림 없이 지금의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강제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그쪽 길로 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정부의 역할이 되겠죠. 그 의원님, 뭐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 전문가이신 만큼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 건데 앞으로 이제 아리백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경기도정은 기후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여러 정책과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적 관점에서 이 도시에 이 새로운 가치를 넣는 것, 그러니까 기후와 관련돼서는 도시에서는 탄소 중립 도시, 녹색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새로운 컨셉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치들이 경기도의 여러 도시들에 적용이 되고 이를 통해 가지고 경기도 그리고 수도권의 그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 박사님 오늘 뭐 아리백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쭉 해봤는데 시간이 뭐 한도 끝도 없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정해져 있는 만큼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에 관련돼서 이 말만큼은 꼭 하고 싶다.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리백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다양한 이슈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다양한 구성원들의 노력을 잘 한 곳으로 묶어낼 구심점이 좀 필요한데 그 구심점 역할을 경기도의회가 네, 임창희 의원님께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두 분 친하시죠? 네. 의원님 참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도 이제 다 저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지역 구민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 지역구인 광주는 또 광주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그 상수원과 관련된 또 동북권의 규제에 관련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의 난개발 도시 문제와 지역의 불균형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 기후 위기가서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듯 저는 경기의 동북권이 이번 탄소 중립과 아리백의 기회의 또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동부 권역을 새로 개조하고 또 혁신하는 데 있어서 탄소 중립이라는 컨셉이 도시에 다가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동부권의 경쟁력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슈에서는요, 경기도의 아리백 현안과 과제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리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죠. 각자 위치에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임창휘 경기도 의원님 그리고 경기도 연구원 김한수 박사님 감사합니다. 팔방민 경기도 의회의 다양한 활동을 따라가 보는 경기의정 예썰. 이번 시간은 경기도 도민들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시는지 또 경기도에는 어떤 현안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임창휘 경기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광주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희 의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의 탄소 중립 그리고 아리백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 차원에서 탄소 중립 도시, 녹색 도시를 경기도에 만들어서 경기도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자, 그 옆에는 경기연구원 김한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연구원의 기후환경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한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임 의원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근황 좀 알려주십시오. 최근에 경기도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눈 높이에서 또 경기도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서 주민들의 어려움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광주시에서도 이 방송 많이 보고 계실 건데 예. 이 광주시의 지역 구민들의 가장 큰 현안 문제는 뭐라고 보시나요? 광주시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제가 경기 도정에서 펼치고 있는 포커싱은 상수원과 관련된 경기도 동부 전체의 발전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상수원을 규제 중심으로 도시를 관리해 왔다면은 이제는 오늘 논의를 할 거와 같은 탄소 중립과 알리백과 같은 새로운 미래 가치에 대한 도시를 새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가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도시로 만드시겠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 김한수 박사님께서는 경기연구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하시는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요? 네, 그동안 오랫동안 연구한 분야는 자연자원을 평가해서 공간 정보를 구축해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지난 3년 정도는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위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간 정보로 구축해서 많은 도시계획이라든지 환경계획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어찌 보면은 아주 복잡한 주제,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분께서 굉장히 쉽게 풀어주신다고 하는데 바로 기후 위기 대응 플랫폼인 RE100 관련된 문제를 한번 저희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 화면으로 만나 보시겠습니다. 기후위기를 성장 기회로 경기 RE100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RE100 비전 선포식을 통해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발표하고 공공, 기업, 도민생활, 산업 4가지 분야의 13개 과제를 담은 경기 RE100 사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00% 신재생에너지로 지구를 살리는 RE100 사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경기도의원과 경기연구원 김한수 박사의 제언을 통해 경기 RE100 정책 지원 과제를 논의해봅니다. 여러분도 많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RE100. 이걸 RE100으로 읽어야 되는지 RE100으로 읽어야 되는지 리백인지 많이 헷갈리는데 어려운 주제 맞습니다. 먼저 의원님. 네, 개념 정리 좀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RE100이 맞죠? 맞습니다. 이거 뭔가요, 이게요? 많은 도민들께서 좀 어렵게 바라보시는데요. 간단하게 보면은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겁니다.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하면서 여러 전력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와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쓰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이죠. 경기도도 이에 발맞춰서 경기 알리백이라는 그 비전과 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경기도 알리백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네. 정부 수준보다도 국가 전체보다도 낮은데요. 21년도 기준 약 한 5.8%가 신재생 에너지로 네.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더 많은 그 재생 에너지를 확장시키는 정책들을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죠. 뭐 비단 우리가 에너지를 재생해서 써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박사님, 뭐 일각에서는 기후 문제가 이 현실이 아니다, 꾸며진 얘기다 얘기도 있는데 박사님이 전문가로 보셨을 경우에 이 기후 문제 위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임계점을 넘었는가, 안 네. 넘었는가를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기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들은 뭐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든지 해류의 흐름이 바뀐다든지 하는 부분들에서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온도 상승을 1.5도로 이제 막겠다라고 하는 인류가 세운 목표가 있거든요. 그 목표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 입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세계 기후협회에서 말씀하시는 게 모델링을 해보니 5년 안에 0.5도씩 높을 확률이 98%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앞으로 인류가 5년에서 10년 동안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따라서 기후 위기가 앞으로 다가올 영향력에 대한 파급 효과가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위기가 맞습니다. 근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상당히 그 현명한 말인데 의원님, 지금 경기도가 최근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셨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죠.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탄소 중립과 또 알리백을 위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박사님의 말씀처럼 5년 내에 우리가 얼마나 이걸 도달할 수 있을까가 지구의 온도를 고정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될 겁니다. 경기 알리백 비전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확장하겠다, 달성하겠다는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는 공공 분야, 그리고 산업 분야, 기업 분야, 그리고 도민들의 참여 분야를 4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적극적인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아리백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은 그 정책적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파운데이션, 기초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플랫폼 구축이 상당히 중요한데 박사님 요즘 그 플랫폼 구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경기도 아리백 비전 이제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경기 아리백 플랫폼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 1월에 이제 구축을 착수하기 위해서 현재 경기도 행정부하고 경기도 의회하고 예산부터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가지는 의미라고 보면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생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기획하고 있는 아리백 플랫폼은 크게 4가지 파트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31개 시군과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활용하게 될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운영할 수 있는 정보들을 구축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일반 시민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얼만큼 뭐 온실가스 감축에 역할할 것이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학자라든지 전문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이 되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사업자 부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구축이 되고 나서 이것들이 API 형태로 제공이 되게 되면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기후테크 산업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거기서 수많은 베네핏이 좀 이제 이익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거 누구 한 사람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죠. 뭐 공공기관 너희들만 해. 무슨 소리야. 기업들 너희들만 해. 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기업, 민간 모두가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공공 분야에서는 지금 어떤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나요? 이 각각의 분야에서 알리백을 이제 추진하기에 앞서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기반,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막연하게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보다 실제 어디서 얼마만큼이 나오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 정보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기존의 온실가스와 관련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숫자와 문자의 데이터를 이거를 공간 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쉽게 볼 수 있는 지도, 그걸 또 입체화한다고 하면은 이 시민들, 도민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한 기초 자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연구 기관 그리고 또 여러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라든지 새로운 연구도 함으로 인해서 어쩌면은 이게 기초가 돼서 새로운 산업의 기회로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지금 그 여러 가지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그럼 공공 분야에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아리백 사업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예. 우선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해보면은 네네네. 일단 경기도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계획은 내년 5월쯤에 이제 발표를 되고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공공이 가지고 있는 여러 유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은 관공서 가면은 관공서의 옥상 또 주차장도 있을 거고요. 또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토지들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 토지들을 우선적으로 햇빛 발전소로 만드는 사업들을 그 도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가 또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햇빛 발전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 발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박사님 그러면 공공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이제 기업이 나는 우린 재생 에너지 필요 없다고 돈 있으니까 그냥 에너지 그냥 또 사서 쓸게라고 하면은 도루묵이 되지 않습니까? 기업의 RE100 정책은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아리백 정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고 있냐면 그러니까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재생 에너지를 기업의 아리백 이행을 위해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리백 특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유유 부지라든지 영농형 태양광을 이용해서 특구를 조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산업단지라고 산단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경기도는 193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 안에 보면 건물들이 많은데 거기에 옥상이라든지 유유부지를 이용해서 잠재 태양광을 이용해서 이제 뭐 아리백을 실현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세 번째가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려면 규제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산업 그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려면 이격거리라고 하는 규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조금 조정해서 규제를 개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 옥상 같은 경우는 이제 빨래에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다 태양광 전지판 놓고 전기를 생산하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금 우리 박사님께서 수많은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최근 화성의 첫 RE100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된다고 들었는데 진행은 어떻습니까? 지난 11월 15일에 처음으로 경기 RE100 산업단지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서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를 만드는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작을 통해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많은 산업단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옥상의 공간들 기업들과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의 옥상의 공간들도 차츰 RE100의 또 재생에너지로 확장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첫 삽을 화성 산업단지가 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공공 분야, 그다음에 기업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그리고 산업 RE100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 아리백 관련된 것들은 이제 그 4차 산업하고 에너지 산업들을 융복합시켜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것을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쓰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리백 클러스터라든지 아리백 스테이션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다가가기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안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구축될 거고 그것들이 기후테크 기업에게 제공이 되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